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양한 이벤트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MSCI 연례 시장 재분류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전망해보도록 하죠. 긴급 진단으로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SK증권의 조준기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끝날 줄 알았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또 불만을 제기하면서 협상장을 재이탈하면서 지금 협상이 80분 만에 끝이 났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핵 문제까지는 가지도 못했고, MOU 이행이랑 레바논 관련돼서 문제가 지금은 핵심 쟁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쪽에서 굉장히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완전 파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착 상태에 있는 것, 그리고, 사실 아름답게 바로 끝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크지 않은 만큼, 기본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임팩트 줄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크게 영향 주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MOU가 체결되고 나서 유가가 거의 100달러 수준에서 80불까지 빠진 건 이미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착 상태는 노이즈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선박이 피격된다거나 아니면 협상이 완전 결렬된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반등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60일 정도 협상 기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간헐적인 변동성은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이란 종전과 관련된 MOU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또 해상이라든지 항공 운임이 오히려 그 이후에는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운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운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떨어지는 거랑 별개로 좀 고공행진을 구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일단 하고 있고요. 운임이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우회 항로가 아직도 고착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홍해라던가 호르무즈가 좀 봉쇄가 된 만큼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게 고착화되면 당연히 돌아가는 시간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유효 선봉량 자체도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위험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할증료가 크게 붙어서 보험료 자체도 붙고 당연히 운임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벙커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선적재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유가 레벨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일단 항로 구조가 다시 또 정상화되는지 아닌지가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정상화되는 거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운임에 대해서는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의 장세 하에서는 뭐, 사실 IT 쪽이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를 크게 받고 있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료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24일에는 우리나라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의 1차 관문이 될 수 있는 관찰 대상국 등재 여부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여론이 하나둘씩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접근성 리뷰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좀 사실 기대를 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이상 분들은 그래도 이번에 들어갈 만하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접근성 리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등급 받았던 항목들이 6개에서 5개로 하나 줄었지만 결국 사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결과 나올 이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등재 안 되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로 저희가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좀 인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재국에 실패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등재 성공하게 된다
하면 시장에서 오히려 환호하면서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뭐니 뭐니 해도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메모리 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3대장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미 예고된 상황. 어닝 서프라이즈 비트를 한다면은 우리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서프라이즈 낼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서프라이즈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가이던스라던가 어닝콜 톤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어닝콜이라던가 가이던스를 굉장히 세게 주는 회사로 사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걱정을 해볼 만하다 한 점이 있다면은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냈지만 가이던스는 유지하는 등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받아들여졌던 어닝 서프라이즈 내고 가이던스 올려주는 비트 앤 레이즈가 한번 깨진 게 시장에서 되게 불편하게 받아들였던 측면이 있던 만큼 이번에는 다시 비트 앤 레이즈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메모리 업체들, 특히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그렇겠지만 마이크론도 굉장히 좀 상승 각도가 최근에 가팔랐던 만큼 실적이 어떻든 그리고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세론을 한번 나올 가능성은 저희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사이클이 길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이 가이던스까지 충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사람들이 조금 이제 투자분들이 조금 우려하고 있는 점은 아무래도 국민연금의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좀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나라고 하는 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마이크론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이 매도세가 더 좀 거세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낙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은 조금 걱정해야 될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이미 높아져 있고 이거를 비트하는 것만으로 시장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3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주식 비중의 리밸런싱 과정이 앞으로의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PC의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 전반적인 투자 전략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무래도 FOMC가 끝났기 때문에 당장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을 거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번 FOMC 겪고 나서 결국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매파적으로 전환한 거를 이제 모두 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가 아무래도 한 0.3% MOM 기준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 위아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0.2 정도 찍히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상에 대한 프라이싱을 좀 어느 정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이연되는 효과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아무래도 신고가 랠리를 계속 지속하면서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모든 업종 모든 종목이 다 좋다기보다는 반도체와 일부 IT 하드웨어 등의 주도 업종만 사실 잘 가는 쏠림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계속 이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순환매가 나올 환경은 사실 가격적으로는 어느 때나 계속 만들어져 있었고 네. 네, 일단 지금 코스닥 관련해서 좀 내러티브가 붙을 환경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펀더멘털이라던가 밸류에이션 다 감안하면 여전히 좀 반도체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접근하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증권의 조준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